My friend, what is this food name? อ่าต้มจืดเต้าหู้หมูสับ 똥, ต้มจืดเต้าหู้หมูสับ 똥즈 따오 무삽. yes 여기 다리 부러져 본 사람? 예, 모든 거 이렇게 확인 절차 했고요. 예, 서류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Thank you, bro. Thank you, thank you. 아, 그리고 만약에 이전이 안 되면 예, 만바트 환불도 저거 했고요. 네, 나그네입니다. 필리핀에서 우여곡절 끝에 3년 넘은 시간을 보내고 이곳 태국 파타야에 왔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난생 처음 아이 아빠가 되었고 처음 막 태어난 아이를 보았을 때는 쭈글쭈글한 모습에 어색했던 기억마저도 납니다. 그래요. 10여 년 전 그때도 매일 쳇바퀴 돌듯 휴일도 없이 늘 일에만 묻혀있던 내 모습에 순간 가슴속 그 무언가가 치솟아 올라서 필리핀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었죠. 당시 제가 하고 있던 일은 여름은 숨 쉴 틈 없이 바쁘고 겨울에는 거의 일이 없다시피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장차 제조, 캠핑 트레일러 제조 그런 거였죠.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는 계절이 다가오고 추석 이전까지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고객의 제작, 출고 요청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추석 연휴를 캠핑 트레일러와 보내고 싶은 고객의 욕구를 해결해 준 후에 급격히 떨어지는 주문, 수리 등 차량 사고, 보험 수리는 제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던 그게 그때 그날들의 제 인생들이었죠. 유일하게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모터사이클. 나이를 먹으면서 속도보다는 유유자적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달리고 싶었던 때였는데요. 갈 수 있는 혼자만의 여행과 자유로움.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싱글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당시 제가 했던 일은 바이크 계절에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고 겨울에는 시간은 있지만 추위나 눈길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그런 때였어요. 그렇게 처음 오직 두 가지 계절만 있는 나라, 그러니까 더운 여름, 슈퍼 썸머, 즉 더 더운 여름, 이렇게 두 가지 계절만 있던 필리핀을 말이죠. 바이크 여행을 위해 쌓았던 길 위에서의 기억과 추억, 그리고 사람들, 그런 시즌을 방문하다가 그녀를 만났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겼죠. 아이가 태어날 즈음 팬데믹이니 뭐니 인생 첫 아이 한두 달 지나면서 사람 모양새가 되어가는 제 핏줄을 보면서 뜻하지 않은 처음 느껴보는 책임감과 애정, 어차피 락다운으로 이동 불가하는 시간이 많았던 그때 그 필리핀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 사고를 보상받지 못해서 이젠 장애가 생긴 제 지난날, 그러다 열게 된 유튜브 채널, 팬데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걸 잃은 것을 방치했던 한 코피노 아버지에 대한 응원으로 버티게 되었고, 당연히 그때 내 마음속에 있던 처음 필리핀을 찾았던 이유는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 가족과 앞으로 커갈 아이에 대한 미래, 그 미래에 대한 애비로서의 의무를 생각하며 바닥이었지만 다시 재기해서 최소 필리핀에서는 내 조국과는 틀리게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살아는 가겠다는 생각, 가족을 건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많은 궁리를 해가며 나름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을 때 관광비자로 3년밖에는 비자 연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돌연 아이를 데리고 잠적해버린 그녀. 이렇다 할 이유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험히 그녀를 다룬 것도 아닌데 굳이 찾아본 연상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에 대한 미래, 또 내 나라가 아닌 필리핀에서 한국에서의 재기가 벅찬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했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것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자는 내 의견이 그녀에게는 압박이고 잔소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금은 해봅니다. 믿었고 존경했던 구독자의 뒷배를 눈치채고 혼자서 풍족히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란 그녀의 생각과 그것을 동조가 아닌
부추긴 사람들의 소식과 그 흔적을 제보받았을 때 참으로 어이없고 어찌할 바를 몰랐었죠. 그러나 이미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비자만기로 인해 피신 아닌 피신을 해서 온 태국 파타야 지인의 곁에 있게 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와 알 수 없는 배신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들, 그렇게 버텨나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하고 있던 터에 여기서 담아가야 할 실패한 중년 아재의 이야기가 마땅치 않았고,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사무치는 그리움과 넋놓고 있으면서 다가오는 알 수 없는 기분들, 밖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그 어떤 응어리들, 그러면서 후회를 해야 다가올 날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기에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문득 내가 왜 처음에 필리핀에 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단히 애썼던 나를 순간적인 착각에 떠난 그녀를 평가해보면서 난 왜 이 순간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비단 매달 내야 하는 스쿠터 렌트 비용도 그것이지만 어차피 다달이 내야 할 그 돈에서 구제를 좀 해서 마련한 후에 내가 싼 거 마련한 후에 고쳐서 이용하다가 다시 되팔 수 있는 한마디로 충분히 이 계획에서 세이브할 여지는 많다. 그래서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늘 기름쟁이라고 나 자신을 말하면서 그 영역대를 한참을 이용 못하고 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이곳 태국은 바이크 천국이라고 할 만큼 차량 가격이나 여러 가지 등등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젊은 친구들이 욱하는 마음에 구매를 했다가 활부를 못 내서 나오는 차량들이며 어설프게 커스텀 세팅했다가 실패, 이래저래 처리하는 것들, 아는 놈이면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곳은 수리비 등 작업비도 싸다는 소리를 알게 되고 제 동남아 경험으로도 그건 알고 있는 터여서 더더욱 용기를 한번 내봤죠. 맞아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도는 제겐 또 한 번 뭔가를 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영상과 길 위의 사연들과 인연들을 담아내서 반응이 좋았으면 하는데 어찌 될지 사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존 부품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모양새와 제 체형에 맞게 다듬고 제게 잘 맞는 샵을 찾아서 시도해 봤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훈수를 두다가 딜을 걸었어요. 제가 직접 좀 하고 공구와 작업장을 빌려 쓰는데 드는 페이가 얼마인지 물었더니 하루 10,000원 정도라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자르고 용접하고 갈면 그렇게 해서 있는 것들을 재배치만 해도 다르게 보이고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죠. 수리를 거의 끝내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아가고 싶어요. 어찌 보면 이젠 걷는 것보다는 탈 것을 운전하는 게 편해진 제가 되었고 참 동남아에서도 활용도 높은 스쿠터인데도 불구하고 스쿠터 그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무렴 어때요? 남들 보기에 특색 있고 제 활용 용도에 맞으면 그게 최고인 거죠.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표현하고 싶었고요. 또 누군가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아무렇지 않듯이 나도 내 생활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채워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달 전인 저의 모습이 아니라 4년 전 모습으로 말이죠. 한 가지 묵과할 수 없는 건 이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치 않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 힘까지 빠지면 그렇게 좋아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바이크 여행, 하고 싶어도 못하고 평생 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억이 납니다. 이곳을 도망 오듯 피신한 때에 필리핀 집에서 덩그러니 비어질 집을 떠나올 때 이렇게 떠날 줄 몰랐다. 채널 이름을 나그네라고 했더니 정말 나그네가 되어
어딘가 떠나게 된다고 그런 말씀 드린 게 기억이 나요. 오늘 또 우연찮게 그런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그네라서 또 떠나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해보고 싶다.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요. 정말 이젠 평생 두 번 다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다행인지 어쩐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람 맞으면서 유유히 달리다 보면 안전 때문이라도 집중해야 하는 바이크라서 웬만한 시름 생각나지 않게 되거든요. 앞을 보면서 집중해야 되니까요. 다행히 태국은 산과 바다 드넓고 많다고 하니까 참 볼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현지 사람들하고도 만나보고 싶고요. 길 위에서 맺는 인연이 참 좋거든요. 사실 여기서 친구가 필요합니다. 영어 하실 줄 아시면 더 좋고요 라고 SNS에 해본들 거의 매춘녀들에게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왜냐면 대화 조금 하다 보면 자기는 공짜가 아니다. 너의 대화 상대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면 지불해야 된다. 대화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요. 참 그래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언급해 봅니다. 아무튼 그래요. 다음 달에 또 비자런을 하고 나면 또다시 바이크 여행을 한다고 해도 어쩌면 영상도 인기가 없어 조회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어차피 태국 동남아 하면 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들 많이 하시고 그것에 관심이 더 많은 걸 저도 현실적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몰빵하는 제 의도가 마지막 제 치명적 실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반년만 더 살죠 뭐. 나이 먹어가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이래저래 아무것도 못하다 보면 비상금 다 털리고 다가올 그 끝이 하고 죽나 안 하고 죽나 뭐가 틀린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어쩌면 아니한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영상이랄 것도 없이 제 넋두리 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도전 나이 먹으면서 불확실한 것에 뭔가를 건다는 거 참 무모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두 번 다시 엄두 못 낼 인생 끝자락에서 더 늦기 전에 마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무리수를 두는 나그네 이렇게 반성하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이 나그네 바라고요. 별일 없이 또 별탈 없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봬요. 나그네였습니다.